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식, 콩파 살리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정다운 TV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여러분 평소 소변을 볼 때 눈에 띄게 거품이 생기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거품이 아니라 잔잔하게 올라왔다가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품 말입니다. 설마 내 신장이 나빠진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걱정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신장이라는 놀라운 필터 장치를 통해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평소와는 다른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신호가 바로 거품요, 즉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신장 건강 이상을 나타내는 초기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쁜 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늘어나면서 신장 질환의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과 식단을 조금만 관리해도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고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소변 거품의 진짜 원인과 신장 건강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 즉 거품요 단백뇨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생활 상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먼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이 생겼다 신장 질환이라고 단정 지으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소변이 빠른 속도로 배출되면서 변기 속 물과 강하게 부딪힐 때 공기가 함께 섞이며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해 소변이 농축되었을 때도 거품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과 큰 관련이 없으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생활 패턴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한 번 생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변 속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 단백질, 특히 알부민 앨뷸먼이나 글로불린 글라벨린 같은 고분자 물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오면 표면 장력이 높아져 거품이 더 잘 생기고 오래 남습니다. 이 상태를 단백뇨 프로테이누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올까요? 그 이유는 신장 내부에 있는 사구체GLOMERULUS라는 미세한 여과장치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은 거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혈구 등은 통과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만성 염증, 약물, 독성 물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구체가 손상되면 이 필터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혈액 속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거품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초기 단백뇨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 외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2단계에서 조기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거품료는 단순히 신장 질환뿐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오래되면 당뇨병성 신증 다이어베틱 NEPHROPATHY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고혈압성 신증 하이퍼텐시브 NEPHROPATHY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구체가 손상되면서 단백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만성심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거품료는 신장 건강의 경고 신호이자 전신 건강이 적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뇨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확한 방법은 소변 검사 이어러넬러시스입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질이 소변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CREATININ이 수치나 사구체역 과유리지 FR 등을 측정하면 신장 기능 상태를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알부민뇨 MICROAELBUMINURIA 검사도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매우 초기 단계의 단백뇨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조기 진단에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거품료를 오래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미 신장의 역과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뜻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구체 경화, 신장 기능 저하, 결국 만성심부전 크라닉 키드니 디지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심부전이 진행되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체내 독소가 축적되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품료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품이 생겼을 때 이를 무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실천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변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품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오래 남는 거품이라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하고, 단백뇨는 곧 신장 필터의 손상 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장을 지킬 첫걸음을 이미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품료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품료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질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신장 질환 키드니 디지즈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과 적혈구 생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만큼 작은 손상도 우리 몸 전체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품료는 신장의 역과장치, 즉 사구체 GLOMERULUS가 손상되었다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구체 신염 GLOMERULONEPHRITIS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미세한 역과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사구체는 혈액 속에서 노폐물만 걸러내고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은 남겨야 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 필터 기능이 약해져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단백뇨이며,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구체 신염은 면역질환, 감염, 특정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성심부전 크라닉 키드니 디지즈 CKD. 만성심부전은 신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혈압 상승, 빈혈부, 종, 단백뇨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점차 악화됩니다. 특히 만성심부전 환자에게 거품뇨는 신장 기능 저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 노폐물과 수분이 축적되어 부종이 생기고 전해질 불균형과 고혈압이 악화되며 심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뇨가 지속된다면 만성심부전의 위험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 다이어베틱 NEPHROPATHY. 당뇨병을 오래 앓는 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사구체 압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역과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가 바로 미세알부민뇨, 즉 초기 단백뇨입니다. 이 단계를 방치하면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기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해 미세알부민뇨를 체크하고 혈당, 혈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성 신증 하이퍼텐시브 NEPHROPATHY. 고혈압 또한 신장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되어 손상되고 결국 사구체의 역과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 결국 만성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나는 거품뇨는 신장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로 감염 이어 러네리 트랙트 인펙션. 거품뇨는 신장 자체의 질환뿐 아니라 요로 감염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요로 감염이 생기면 소변에 염증세포, 세균, 단백질 등이 섞여 나오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열, 배뇨시, 통증, 잦은 소변, 허리 통증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비교적 흔하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신장에 염증이나 흉터가 생겨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 밖의 전신 질환들. 거품뇨는 신장 외에도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SLE,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면역질환이나 혈액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면역복 합체나 비정상 단백질이 신장 사구체를 손상시키면서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단순화하지 않고 전신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품뇨 확인을 위한 검사. 거품뇨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소변 검사 이어 러넬러시스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단백질, 혈뇨, 염증세포, 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뇨 수치를 통해 신장 손상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CREATININ과 사구체역 과율 EGFR을 측정하면 신장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의 단백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특히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초음파나 CT와 같은 영상검사로 신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단백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 조기에 발견하면 신장 손상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신증의 경우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성 신증 또한 혈압을 잘 관리하고 저염식을 실천하며 정기검진을 받으면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신장의 역과 능력이 점점 떨어져 결국 만성심부전, 나아가 말기심부전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거품이 생겼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지속적인 거품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거품료는 사구체신염, 만성심부전,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신증, 요로감염 등 다양한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은 분들은 신장혈관이 손상되기 쉬워 거품료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신장은 하루에도 170리터 이상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정화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은 신장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손상된 신장의 부담을 줄여 손상 진행을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과 채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의 기본 원칙. 신장을 보호하는 식단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 적절한 단백질과 수분 섭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섭취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곧 신장의 미세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조리할 때도 소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신체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질소 노폐물이 증가해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가 문제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항산화 항염증 성분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은 신장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과 채소 1.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ANTHOC와 EANI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 사구체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일부 보고되어 있는데 혈압이 안정되면 그만큼 신장 혈관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루 약 5만 백지 정도의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2.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프로안토시아니딘 PROANTHOC와 EANIDIN이라는 성분이 세균이 방광벽에 붙는 것을 억제해 감염을 막아줍니다. 신우신염이나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에 염증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크랜베리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첨가된 크랜베리 주스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빨간 파프리카 레드 벨 페퍼. 신장 건강을 위해 채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칼륨 함량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칼륨이 비교적 낮으면서 비타민C와 어가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향상과 체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4. 브로콜리 단, 신장이 정상인 경우.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sulforapane이라는 항산화 해독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 독소를 중화하고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는 브로콜리의 칼륨 함량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꾸준히 섭취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 사과 애플. 사과는 팩틴 팩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내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유익합니다. 가급적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면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의 사과는 작은 약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그 밖의 식습관 팁. 수분 섭취.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신장에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소변이 묽어져 신장의 부담이 줄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단, 이미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분 줄이기.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의 작은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조리 시 소금을 적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필수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질소 노폐물이 증가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체중과 신장 기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첨가물. 채소와 인파스퍼러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세요. 결론. 이처럼 좋은 식습관은 단순히 신장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크랜베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사과 같은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손상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품들이 치료약은 아니지만 꾸준한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신장 건강을 위한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신장 건강을 위한 핵심 식습관 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어떤 과일과 채소가 신장에 좋은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 오늘은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식습관은 신장 손상 진행을 늦추고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항염증, 혈압혈당 안정, 요로 감염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특정 과일과 채소는 신장 건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5가지는 블루베리, 크랜베리,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사과 등입니다. 각각의 주요 성분 작용 기전 연구 근거 섭취법과 주의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열매 안에는 신장뿐 아니라 심혈관 내 피부 건강까지 두루 이롭게 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농축돼 있습니다.
주요 성분과 작용 기전. 안토시아닌 ANTH5C와 EANIN,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 남색 색소를 이루는 폴리페놀 계열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ROS를 직접 제거하고 항산화 효소 SOD, GPX 등의 발현을 높여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신장 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 사구체 손상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 수용성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있어 세포막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 유망간 비타민 K, 혈당과 지질 대사 개선에 기여해 간접적으로 신장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연구 근거. 동물 실험 고혈압성 신증 모델에서 블루베리 추출물 투여 시 사구체 경화가 줄고 단백뇨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인체 연구. 블루베리 섭취군에서 혈압이 평균 45mmHg 감소했다는 보고. 혈압 안정은 신장 부담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섭취법. 하루 50에서 100g 생블루베리 또는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 샐러드, 스무디에 추가. 가열 시 안토시아닌 일부 파괴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생으로 섭취 권장. 주의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 가공제품 설탕 첨가, 잼, 음료 주의. 특정 약물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 섭취량 조절 필요. 크랜베리. 크랜베리는 여성 요로 건강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을 포함한 요로 전체 건강을 위해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주요 성분과 작용 기전. 프로안토시아니딘 PROANTH5C와 EANIDIN. 크랜베리의 핵심 성분으로 이 콜리 같은 병원성 세균이 요로 상피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로써 방광염신 우신염 같은 상행성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 QUERCETIN 플라보놀 FL AVAENOL 항산화 항염증 효과로 신장 미세혈관 보호. 비타민 C. 소변을 약산성으로 만들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간접적 도움. 연구 근거. RCT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크랜베리 추출물 섭취군이 위약군보다 요로 감염 재발률이 3040% 낮았습니다. 신우신염과 같은 상부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결국 신장 실질에 흉터염증이 남을 수 있는데 크랜베리 섭취가 이런 장기적 손상을 줄여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섭취법.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 하루 200ml 정도 또는 건조 크랜베리안 줌 2030g 추천. 요거트, 샐러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맛과 영양 모두 만족. 주의점. 시중 크랜베리 음료는 대부분 설탕 함량이 높으므로 무가당 100% 크랜베리 표시 확인. 고옥살산 식품이므로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 권장. 빨간 파프리카 레드 벨 페퍼. 채소 중에서도 칼륨이 비교적 낮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가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신장질환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 권장되는 채소입니다. 주요 성분과 작용 기전. 비타민 C, A, E 강력한 항산화 면역력 강화. 라이코펜 LYCOPEN이 토마토에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붉은 색소 성분이 파프리카에도 존재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합니다. 식이섬유 혈당 혈압 안정화, 소듐 배설 촉진시키고 칼륨 함량 낮은 만성심부전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 가능. 연구 근거. 고혈압 동물 모델에서 파프리카 추출물이 혈관 확장과 혈압 감소에 기여.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섭취가 만성신질환자의 CRP염 증표지자 7을 낮춘다는 인체 연구 보고. 섭취법. 샐러드 볶음 스무디 구이 등 다양하게 활용.
가열 시 비타민 C 손실이 있지만 라이코펜 카로티노이드는 오히려 흡수율. 주의점. 위가 예민한 분은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쓰림 가능. 색상별 빨강, 노랑, 주황, 파프리카를 다양하게 섭취하면 항산화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브로콜리, 브라콜리 단, 신장이 정상일 때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SULFORAPHANE를 비롯한 다양한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해독 항산화 채소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는 매우 권장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는 칼륨 함량을 고려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주요 성분과 작용 기전. 설포라판 SULFORAPHANE NRF2 경로를 활성화해 항산화, 해독, 효소 페이즈 II 엔자임 발현, 산화 스트레스를 내려주고 염증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신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보호, 사구체 기저막 안정화, 비타민 C, K 엽산 식이섬유, 전신 혈관 대사 건강 개선. 연구 근거. 신장어혈 모델에서 설포라판 투여 시 급성 신손상 감소, 만성신질환 동물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및 산화 스트레스 완화 확인. 섭취법. 가벼운 스팀 3분 이내로 설포라판 전구체 글루코라파닌 활성화, 샐러드 수프 볶음 등 다양하게 조리. 주의점. 만성신부전고 칼륨 혈증 환자는 일회 섭취량을 3050g 이하로 제한 권장.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브로콜리, 케일 등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이트로겐지 OITROGEN을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사과, 애플.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과일입니다. 주요 성분과 작용 기전. 팩틴, 팩턴. 수용성 식이섬유로 체내 노폐물 독소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 혈당 혈압을 완만하게 조절해 신장혈관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퀘르세틴 QUERCETIN. 강력한 항산화 플라보노이드. 사구체 손상 억제, 염증 매개체 감소. 칼륨 함량 중간 수준.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만성신부전 환자는 섭취량 조절 필요. 연구 근거. 동물 모델에서 사과 추출물이 혈중 지질산화 스트레스 감소. 인체 연구에서 사과 섭취군의 LDL 콜레스테롤 CRP 감소 보고.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서 팩틴이 신장 기능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 소규모 연구도 있습니다. 섭취법. 하루 한 개 150g 껍질째 깨끗이 세척해 섭취. 샐러드, 스무디, 오트밀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기. 주의점. 껍질에 농약 잔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히 세척. 과도한 사과 주스 섭취는 당분 과다로 혈당 체중 증가 유발 가능. 통합적 식단 전략. 앞서 언급한 과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두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색향 성분을 섭취해 항산화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신장 건강을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식단 예시. 아침 오트밀, 블루베리, 건조 크랜베리.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빨간 파프리카, 사과 슬라이스. 저녁 연어구이, 스팀, 브로콜리, 현미밥. 간식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 사과 반개. 과일 채소 섭취 시 주의사항 신장 질환자용 가이드. 칼륨인 함량 체크. 만성신부전 환자는 칼륨인 배설이 어려우므로 채소는 데치거나 물에 담가 칼륨 제거 후 섭취. 당분 조절. 당뇨가 있는 분은 과일 섭취량, 가공제품 주의. 약물 상호작용. 항응고제이뇨 제혈압약 등 복용 중이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 결정. 요약 메시지 시청자에게 전달. 블루베리, 크랜베리,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사과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며
혈압혈당염증, 요로 감염 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들이 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정기검진, 혈압혈당 관리,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오늘 소개한 과일 채소를 일상에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신장을 보호하려면 단순히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 습관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신장을 보호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소변으로 배출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 농도를 낮추고 요로 결석 형성을 예방하며 요로 감염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권장량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1.5리터 정도. 섭취 방법: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만성신부전이나 신부전과 같이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TIP 물을 마시는 습관이 어렵다면 허브티, 무가당 과일수, 스프 등을 활용해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신장 기능 유지와 장기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기본 습관입니다. 2. 염분과 가공식품 줄이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과 체액 저류를 유발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손상된 분들은 나트륨이 혈압과 단백뇨를 악화시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장량 WHO 기준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 소금 5g 이하. 섭취 방법: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등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리 팁: 허브향, 신료, 마늘, 양파 등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줄이면서도 풍미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근거: 나트륨 제한 시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혈압이 평균 510mmHg 낮아지고 단백뇨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은 단순히 신장만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3. 체중과 혈압 관리. 과체중과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질환은 신장 혈관에 부담을 주어 사구체 손상을 가속화하고 단백뇨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을 높입니다. 체중 관리: BMI 18.5 이사, 9 범위를 목표로 하며 과체중 비만일 경우 체중 감량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 수축기 12만 130mmHg, 이완기 8085mmHg 수준 유지가 이상적입니다. 실천 방법: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60분, 주 45회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 권장. 균형 잡힌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 균형을 유지하며 나트륨 포화 지방 줄이기. 연구 근거: 체중 감량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한 고혈압 환자에서 단백뇨가 현저히 감소하고 신장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체중과 혈압 관리 습관은 단순히 수치 관리가 아니라 신장 구조를 보호하고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4. 정기검진의 중요성.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즉,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손상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품료,
부종, 혈압 상승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 항목, 혈압 측정 고혈압 여부 확인, 혈당 검사 당뇨 조기 발견, 소변 검사 단백뇨, 혈뇨, 요로 감염 여부 확인,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EGFR 측정으로 신장 기능 평가. 주기 일반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 고위험 군당뇨 고혈압 40세 이상은 6개월 1년 주기로 정기검진 권장. 조기 발견은 신장 손상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습니다. 5. 추가 생활습관 팁. 금연과 절주. 흡연은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관 손상을 유발합니다. 술은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켜 신장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금연과 절주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신장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 신장 건강 유지에 도움됩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혈압과 혈당 조절, 면역 기능 유지, 신장 회복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 활성화와 염증 반응 증가로 이어져 신장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 진통제, 특정 항생제, 일부 보조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필요시 대체 약물이나 복용량 조절 권장. 6. 생활습관 실천 전략.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은 꾸준함과 통합 관리가 핵심입니다. 물 꾸준히 마시기, 소변 농도 낮추고 노폐물 배출, 나트륨 가공식품 줄이기, 혈압 부종 관리, 체중 혈압 관리, 사구체 부담 감소, 정기검진 조기 발견으로 손상 예방, 금연절주 혈관혈류 보호, 스트레스 수면 관리 염증교 감신경 안정, 약물 보조제 주의 신장 독성 예방. 이 모든 습관은 하나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혹은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신장 손상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수분 섭취, 염분 제한, 체중 혈압 관리, 정기검진, 금연절주, 스트레스 수면 조절, 약물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 방법입니다. 특히 거품뇨나 단백뇨가 관찰되는 분들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기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적용하는 것이 건강한 신장과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소변 거품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시고 오늘 알려드린 식품과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실천함으로써 신장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며 가족과 함께 나누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